캐나다 보건부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화이자에 따르면 캐나다 내 백신 분배는 국가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지침에 나온 인구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화이자가 2020년 7월 말에 모집을 시작하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150여 곳에 약 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등록한 3분의 2 이상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 캐나다와 바이오엔테크는 캐나다 정부에 2021년까지 최소 2천만 회분, 최대 7,600만 회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승인 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는 백신의 안전성, 효능 및 품질에 대한 정보를 캐나다 보건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긴 했지만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승인을 했을 때는 잠재적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약물이고 여전히 백신인 사실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매우 드물지만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영국은 세계 최초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례가 몇 개 보고되었는데요. 캐나다 보건당국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백신을 맞은 즉시 그러한 반응을 보여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잘 회복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이미 심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가 임상시험을 한 4만 4천 명 중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은 2명으로 위험한 부작용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타나는 기본적인 증상은 주사 맞은 부위에 불편감을 느끼거나 가벼운 피로, 가벼운 두통이 있으며 두 번째 예방접종 때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경미해 다른 종류의 예방주사를 맞을 때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적어서 55세 이상 중에서는 2.8%가 25세 이하에서는 4.6%만 이런 증상을 겪었습니다. 임상 시험 참가자들은 향후 2년간 화이자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주 초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올해 안에 화이자 백신 최대 24만 9천 회분을 받을 것이라며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해 운송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년 안에 모든 국민들이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백신 투여분을 확보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BC주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이번 달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C주 코로나19 지원금은 BC주 신민당이 주정부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었습니다. BC주 신민당은 지난 선거 당시 공약으로 연소득이 12만 5천 불 이하인 가정에는 1,000불, 연소득이 6만 2천 불 이하인 개인에게는 500불씩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소득이 최대 17만 5천 불인 가정 및 8만 7천 불인 개인에게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지원 및 장애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BC주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 지원, 장애 지원 및 노인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 고령층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달 150불씩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BC주 정부가 예상하는 신청 오픈일은 12월 18일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 BC주 거주자, 2020년 12월 18일 기준 만 19세 이상 또는 특정 자격 기준 부합자, 2019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특정 자격 기준 부합자,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신넘버 개인 세금번호 또는 임시세금 번호가 있는 사람.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부 장관은 지원금 지원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BC주 코로나19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청 후 며칠 안에 지원금이 계좌 이체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을 원치 않는 사람은 전화 신청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전화 신청은 12월 21일이 예정일이며 아직 번호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빈슨 장관은 크리스마스 시즌 이전에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며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권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정책 행정 비용으로 16억에서 17억 불 사이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경찰 측은 타보건 지역으로 차를 타고 오갔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델타 경찰 측은 현재 타보건 지역으로 차를 타고 오가는 것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관련 조치법상 해당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순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밴쿠버 경찰 대변인 역시 타 지역으로 차를 타고 운전했다고 해서 딱지를 끄는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관련 벌금 소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에는 서리 경찰이 한 차에 탄 사람들이 한 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리 경찰은 만약 차를 세운다면 다른 이유로 세운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동승자들이 다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 주정부가 새로운 보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보건 지침은 2021년 1월 12일까지 4주간 유지됩니다. 12월 8일부터 적용되는 방침. 알버타 내 모든 실내 공용 공간과 종교시설, 업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모든 실내 및 실외 모임이 금지됩니다. 적발 시 $1,00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12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방침.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모든 레스토랑, 펍, 바, 라운지, 카페는 실내 다이닝 서비스가 금지되며 테이크아웃, 도로변 픽업, 배달 서비스만 허용됩니다. 식료품점, 약국 등의 소매점은 입장 정원을 15%로 제한하거나 최대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모든 카지노, 갤러리, 도서관, 박물관, 놀이동산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체육관, 스튜디오, 피트니스 센터, 스파,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연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실, 네일샵, 타투샵, 마사지 테라피 역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치과, 물리치료, 침술사, 검안사 등은 사전 예약을 기반으로 한 1: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알버타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 주정부가 12월 8일 화요일 코로나19 정기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새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새 보건 지침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체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알버타 경제혁신부 장관 더그 슈바이처는 제이슨 케니 알버타 주총리와 주정부 내각이 모여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를 의논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버타 주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 스몰 앤 미디움 엔터프라이즈 리런치 그랜트는 원래 팬데믹 기간 동안 수입의 40% 이상이 줄어든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해당 기준을 30%까지 낮출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 역시 5,000불에서 15,000불까지 늘리고 기존의 1차 지원금을 받은 기업 역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 모두 받는 경우 총 2만 불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해당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15,000여 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